립스틱에서 쇼트까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경제 이야기. 감정경제학 조원경 제5강 모방이 부른 경제의 자화상. 동경과 손민수를 숙고할 시간. 모방과 동경이 만드는 소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합리적 소비자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알게 모르게 남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백화점 특설 매장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옷을 고르는 광경을 보다가 왠지 나도 안 사면 손해인 것 같아서 물건을 살펴봤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반대로 특정 브랜드나 디자인의 옷이 마음에 들어도 주위에서 너무 흔하게 보이면 구매 욕구가 떨어지는 일도 종종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수요에 내 수요가 좌우되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른다. 1950년에 미국의 하비 라이벤스타인이 이 현상의 기초 이론을 제공했다.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은 제품과 상황에 따라 판이하다. 네트워크 효과가 양인 경우는 긍정적 네트워크란다. 남들이 사면 나도 사고 싶어지는 밴드웨건 효과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은 앞서 이미 살펴보았다. 우리는 온라인과 SNS의 영향으로 밴드웨건 효과가 점점 크게 작용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유명인이 착용하는 아이템은 늘 화제의 중심이 된다. 인기 연예인이 사용하는 제품은 알려지는 순간 SNS와 뉴스 기사로 바로 전파되어 순식간에 동이 난다. 광고주들은 착용만 하면 품절 대란을 일으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을 선호한다. 무엇을 선택하든 찰떡 같은 소화력을 자랑하면서 구매 욕구를 일으키게 만드는 남다른 소화력을 가진 연예인들은 광고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꼭 비싼 것만 고집하지 않아도 패션 센스가 좋은 유명인들은 장안의 화제로 네트워크 효과를 몰고 온다. 연예인에 대한 동경과 달리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소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소비의 대표가 배블런 효과다. 배블런 효과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과학자 소스타인 배블런이 자신의 저서 유한계 급론에서 상류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자각 없이 행해진다라며 과시적 소비 컨스피뉴스 컨섬프션을 지적한 데서 생겨난 말이다.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상승하면 허영심을 자극해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그 예다. 인기 연예인이 값비싼 옷이나 장신구를 착용했다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배블런 효과와 밴드웨건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광고주들은 배블런 효과를 마케팅이나 광고에 활용해 고급화와 차별화, 고가 정책을 내세운다. 제품의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나 유용성이 아니라 소유자의 지위나 명성에 좌우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배블런 효과는 왜 생기는 것일까? 인간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 익숙하다. 명품은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 성공했다는 이미지를 더 씌운다. 사람들은 상류층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데 명품을 구입하면 높은 지위의 사회 집단에 들어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사치품 구매는 소유자인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비언어적 제스처라고 볼 수 있겠다. 반대로 네트워크 효과가 의무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물건은 가치 없게 느껴져 사지 않게 되는 현상이다. 이를 스눕 효과라고 한다. 명품 업체들이 재고가 남아도 세일을 하지 않고 전량 폐기 처분하는 것은 제품의 희소성을 유지해 스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일반 기업들도 수량이 제한된 한정판 제품을 통해 스눕 효과를 노린다. 앱솔루트 보드카는 유명 예술가와 합작해 종종 한정판을 출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나이키나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도 유명인이나 디자이너와 협력한 한정판 제품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다. 미국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수프림도 아이템당 몇백 개만 만드는 한정판 전략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8년에는 뉴욕포스트 일면에 수프림 로고가 실리자 3시간의 신문이 가판대에서 동나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1달러짜리 신문 23만 부가 순식간에 팔렸고 직후 중고 사이트에서 10에서 20달러에 거래됐다. 그림이나 동영상을 디지털화한 NFT 대체 불가능 토큰과 열풍을 일으킨 것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디지털 원본이라는 점을 내세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스눕 효과도 무조건 통하는 건 아니다. 제품의 품질과 희소성, 충성 고객이 뒷받침돼야 한다. 20년쯤 전엔 어느 사기꾼이 달랑 6년 된 시계를 200년 된 유럽 왕실의 명품으로 둔갑시킨 뒤 연예인 협찬을 통해 비싸게 팔아먹으려다 발각돼 쇠고랑을 찼다. 2022년에는 멕시코의 한 사업가가 유명 화가 프리다 칼로의 1000만 달러짜리 그림을 대중 앞에서 불태우는 무모한 짓을 벌였다. 자신이 만들어 파는 한정판 NFT의 희소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쇼였다. 하지만 NFT는 거의 팔리지 않았고
이 사업가는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 대중의 속물 근성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술수가 도를 넘으면 화를 부르는 법이다. 손민수하기와 손민수 당하기. 네이버 인기 웹툰 치즈 인 더 트랩에서 주인공 홍설의 대학 동기 손민수 캐릭터가 화제가 된 지도 몇 년이 흘렀다. 웹툰에서 손민수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 홍설을 질투한다. 그녀는 주인공의 패션, 말투를 도플갱어처럼 따라해 홍설과 주위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든다. 웹툰과 드라마의 인기로 손민수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따라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신조어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이유 이번 머리 너무 예뻐서 손민수하고 싶더라. 근데 염색은 자신 없어서 포기하고 대신 곱창 밴드 한 거 예쁘길래 손민수템으로 하나 질렀어. 손민수라는 캐릭터는 원래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학교에 와 수업만 듣고 가는 친구였다. 존재감이 없어 일명 학교의 유령으로도 통한다. 자신감도 친화력도 부족해서 시선은 언제나 땅을 향하고 있다. 성적 역시 바닥에 가까워 이래저래 선망의 대상과는 거리가 있다. 뱅글이 안경에 헐렁한 티셔츠, 커다란 백팩을 등껍질처럼 메고 다니지만 한편으로는 멋진 왕자님과의 로맨스를 꿈꾸는 20대이다. 이 캐릭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동경과 모방 심리가 온몸에 배어 있다는 점이다. 이 즈음에서 동경과 모방 심리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동경이란 어떤 사물을 소유하려는 욕망이나 충동을 말한다. 멋진 우상을 동경하며 노력하려는 마음은 긍정적이다. 다만 그 동경이 가질 수 없는 너가 될 때는 마음이 아프고 허탈해진다. 과거 영광의 순간을 동경하며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현재 자신의 삶을 비하하게 될 수도 있다. 손민수는 안 꾸민 듯 하면서도 예쁘고 평범한 듯 하면서도 존재감을 발휘하는 홍설을 동경하지만 손민수가 홍설이 될 수는 없다. 손민수는 결국 홍설을 모방하기에 이른다. 모방은 남의 것을 똑같이 베껴 따라하는 행위를 말한다. 헤어스타일부터 물건까지 홍설을 똑같이 따라한 손민수는 웹툰 내에서의 행동으로 남의 것을 똑같이 모방하는 행위나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손민수하기는 밴드웨건 효과의 정점이다. 그럼 반대로 손민수 당하기는 어떨까? 나만의 고유한 개성과 취향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진다. 손민수 당하기는 스놉 효과를 연상시킨다. 내가 별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어도 손민수 당하면 경우에 따라 따라쟁이에 대한 경멸까지 느낄 수도 있다. 동경이 상대방을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감정이라면 멸시는 상대방을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하게 만드는 감정이다. 손민수 당해서 상대를 한심한 사람으로 보는 감정도 멸시에 해당한다. 친구에게 손민수 당했다는 A양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내 헤어스타일 정말 예쁘다.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에는 으쓱해졌죠. 근데 하나씩 제 물건을 따라 사더니 나중에는 같은 아이템이 한둘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좋아하는 취향까지 똑같이 말하고 다니니까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나만의 취향과 아이덴티티를 누군가 훔쳐간 기분이에요. 손민수와 배블런 효과, 스놉 효과를 함께 생각하면 소비자와 마케터는 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 동기가 확실해야 한다. 쓸데없는 과시적 소비나 모방 소비는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반면 마케터는 브랜딩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계속해서 가치가 있다고 믿게 해야 한다. 소비자의 무의식을 조종해 갖고 싶은 브랜드가 되는 것이다. 사치품이나 고급 제품으로 포지셔닝하려면 배블런 효과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배블런 효과나 스놉 효과뿐 아니라 자사 제품의 품질, 독창성, 장인정신, 가치를 강조해 제품의 구매 욕구를 더욱 강화한다면 더 멋지지 않을까. 소비할 때는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와 관심사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타인의 소비 습관이나 사회적 압력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진짜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어야 자기 인식에 기반한 소비를 하겠다. 소비 결정은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와 적절한 구매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며 좋은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 광고나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해 유혹이 왔을 때 감정과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는 게 힘이 될 것이다. 모방 소비를 벗어나기 위해 대안적인 소비 방식으로 중고품 구매, 지역 소비, 재활용과 재사용을 장려하는 습관도 고려할 수 있겠다. 또한 소비에만 빠져 살기보다는 자기 만족과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도 삶에 큰 의미가 되어줄 것이다.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의 가치. 비즈니스 관점에서 네트워크 가치가 증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네트워크 가치는 네트워크에 가입한 사용자나 구성원 수와 그들 간 상호작용의 규모와 질에 따라 형성된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고 좋은 에너지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며 서로 연결되어 협력하고자 한다면 네트워크 가치는 더욱 증가한다. 네트워크 효과는 감정의 선순환이 발생해서 네트워크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참여하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제품을 소비하는 사용 고객이 늘수록 그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이라는 효용은 더욱 증가한다. 동질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지면 판매자나 개발자도 늘어나고 네트워크 참여성이 증가하며 연결이 쇄도해 네트워크의 호황이 발생한다. 네트워크 효과의 값이 0에 가까우면 네트워크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의미고 1에 가까우면 네트워크 효과가 매우 높다는 뜻이다. 네트워크 효과는 전화 같은 통신 서비스로 설명되기도 한다. 첫 전화기는 1855년 안토니오 메우치가 발명했다. 전화가 도입된 후 많은 이가 전화를 사용했고 네트워크 효과로 전화기가 몰고 온 네트워크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 전통 산업의 경우 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생산 비용이 적어지는 규모의 경제라는 편익을 누리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네트워크 효과가 대세다. 네트워크 효과가 큰 기업은 추가적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유입되더라도 원가가 크게 늘지 않아 우위가 생긴다. 이들 플랫폼 기업의 경우 인스타그램이나 넷플릭스처럼 적합한 콘텐츠와 광고를 연결해주는 알고리즘을 확보하고 있다. 기업들은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 소비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전환 비용 스위칭 카스트를 높여 소비자가 계속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고 방심은 금물이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큐레이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큐레이션의 핵심은 선별과 배치를 통해 네트워크의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다. 진화하지 못하는 네트워크는 사라질 운명에 처한다. 좋은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의 동경의 대상이어야 하며 모방할 수 없는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동경이 위대해 보이고 모방이 초라해 보이는 이유는 각각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와 부정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보여서이다. 배블런 효과, 밴드웨건 효과, 스눕 효과 모두 남을 그냥 따라하거나 배척하는 행위로 주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진실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큐레이션과는 거리가 있다. 좋은 네트워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동안의 네트워크는 연결에만 초점을 두었다. 이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주체는 나를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지 말아야 한다. 내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네트워크로 굴러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위를 취할 수 있다. 이상으로 감정경제학 제5강 모방이 부른 경제의 자화상이었습니다.